감독이 많이 공부하시면서 한국 축구에 많이 도움을 주실까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저도 분명히 팬 입장에서 팬분들의 그런 입장 또 그런 생각하는 것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단은 감독님이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고 축구 팬분들이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 생각은요. 그래도 도움이 될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단독 인터뷰인데요. 일단 무조건적인 감독이나 팬분들의 입장에 서지 않겠다. 다만 팬분들의 마음과 의견에 동의한다. 그래도 분명 도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일단은 중립이다라는 메시지 같은데요. 확실히 감독님의 전술적 색깔,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팩트인 것 같은데요. 기자회견장에서의 감독 입으로 전술적 색깔, 팀 가치, 철학 등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팀의 핵심 선수이자 주장도 이에 대해 들은 게 없으니 뭐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벤투 때에는 욕을 먹는 기간에도 자신들의 철학과 색깔이 분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는데요. 이번 클린스만은 선수 위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전술보다도 선수 우선주의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물론 훌륭한 선수가 중요하나 기본적인 틀과 전술이 밑바탕 돼야 좋은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번 웨일스전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도 홍현석과 이재성 같은 중앙지향적 미드필더들을 윙으로 배치했으면 인사이드 미드필더로 활용해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사이드의 공간을 윙백들이 점유하게 되는 전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다는 점을 많은 매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사우디전을 앞두고 부담되는지 재미있어졌는지 물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모든 축구 선수들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부담감이 싫고 이 부담감을 견딜 수 없다면 제가 볼 때는 대표팀이 할 수 없는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이 선수들도 지금 이 느끼는 부담감이 어찌 보면 좋은 부담감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사우디랑 마지막 경기가 남았는데 사우디는 분명히 월드컵에서 엄청나게 큰 이변을 일으킨 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9월에 소집 해제하는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될 텐데 축구 팬분들한테도 저희가 조금이나마 즐거운 재미도 좋은 경기 또 승리로 조금이나마 저희 선수들한테 받는 부담감 또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의 대표팀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떨쳐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경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도움이 많이 되죠.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경기를 해봐야 더 이런 강한 내구력이 생기잖아요. 자꾸 또 부딪혀보고 또 좀 맞아도 보고 깨져도 보고 해봐야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달을 텐데 오늘 같은 경기도 분명히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좀 살이 좀 많이 붙는 분명히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9월 마지막 경기 사우디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웨일스전 늦은 시간 응원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우디전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의 비밀 재계약 협상 테이블이 열린 것이 보도되며 화제인데요. 와우 혹시나 했는데 역시 재계약 협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전에 토트넘이었으면 뜯어 말려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앙제 감독이 있는 토트넘은 모르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대한 애정과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계약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상황인데요. 현지에도 큰 관심과 팬들의 반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에 능통한 폴 오키프 기자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며 전해지고 있는데요. 캡틴 손흥민이 동행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비공식으로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올해 계약을 연장한다면 지난 2015년 입단한 이후 세 번째이자 2021년 이후 2년 만인데요. 토트넘 내부 소식에 능통한 폴 오키프는 9일 SNS를 통해 손흥민과 토트넘은 비공식 회담을 통해 계약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완전 속보라서 계약 기간이나 주급, 보너스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2015년 여름 바이엘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과 5년 계약을 맺은 손흥민은 지금까지 2018년과 2021년을 두 차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올해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된다면 세 번째인데요. 현재 그의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로 2년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축구 클럽 재정 통계 매체 카폴로지에 따르면 현재 주급 19만 파운드 약 3억 1,60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토트넘 내에서 1위입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케인이 20만 파운드 약 3억 3,300만 원로 가장 높았는데요. 만약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된다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급과 보너스를 받을 전망으로 예측받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B클럽 맨유, 첼시, 맨시티, 리버풀 등의 선수들은 해리 케인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파격적으로 올려도 크게 놀라지 않을 상황입니다. 토트넘에 있었기에 적게 받는 편이었는데요. 아싸리 엄청 잘 받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우디 러시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리를 지키며 남은 손흥민 선수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길 바라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뒤 매 시즌 발전을 거듭하며 꾸준히 활약을 펼쳐왔는데요. 이적 첫 시즌은 적응 등을 이유로 고전했지만 이후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는 등 눈부신 퍼포먼스 속에 에이스로 발돋움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산 377경기를 뛰면서 148골 80도움을 기록했으며 2020년도 시즌에는 잉글랜드 프로축구선수협회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고 같은 해 피파 푸스카스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2022년 세계 축구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발롱도르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입단한 이래 줄곧 맹활약을 펼친 것에 더해 이번 시즌부터는 고위 관계자와 팬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손흥민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주장으로 임명돼 캡틴으로서 동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협상까지 진행하면서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손흥민은 앞서 지난 3일 내 역할은 아주 쉽다.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미소 지으려 하면서 경기장 안팎에서 책임감을 가지려고 한다며 계속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고 강조하면서 토트넘을 이끌고 이번 시즌 더욱 높이 비상하겠다고 다짐했던 바 있습니다. 특히 국내 팬들은 콘테 시절 최악의 포지셔닝으로 손흥민의 폼을 완전히 죽여놨고 활용도 잘 못하는 감독으로 인해 토트넘에 대한 분노가 높았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탈트넘을 염원했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앙제 감독의 선전의 분위기는 바뀐 상황입니다. 현지 팬들도 소니와 재계약은 필수 사항이야. 소니는 완벽한 주장이라고 소니가 제대로 돌아왔어. 앙제 감독이 소니를 되살려놨다고 앙제와 소니 계속 오래 보자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환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재계약 소식이 들리면서 토트넘의 완전한 살아있는 레전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9년 차로 레전드인데요. 선수 생활 마지막까지 토트넘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딱 하나 우승 트로피인데요. 리그컵은 허무하게 탈락했고 FA컵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발 FA컵에 사활을 걸고 임해서 꼭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인 상인 득점왕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데요. 그래도 팀 성적으로 인한 팀 트로피도 꼭 따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